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석방 뒤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 미술학부 학생들이 서울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갤러리 카페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작품 전시에 기회가 없었던 학생 작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인사드립니다. CBS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석방 뒤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수감 중에도 급사 위험이 있다며 2차례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구속된 뒤 마비 증세가 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일단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에 이어지는 보석 신청에 법원은 지난 4월 20일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는 자택으로 한정하고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급사 위험이 있어 보석이 필요하다는 전 목사의 주장과 달리 석방된 뒤 광폭 행보를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설교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자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사파 싹 정리하고 문재인 끌어내고. 전 목사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 인터콥 열방센터에서 열린 집회에 3일 동안이나 참석하는 등 급사 위험이 있다는 그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목사는 또 매 예배 시간마다 2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정치 집회를 이어갈 계획도 밝혔습니다. 더구나 오는 8일부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특강을 시작한다고 밝혀 구속 전보다 오히려 더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학특강 광고를 보면 선교사나 장로, 안수집사, 집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6개월 동안 압축 훈련을 받게 한 뒤 목사 안수를 주겠다고 밝혀 안수 남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이 같은 행보를 보임에 따라 재수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전 목사의 보석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평화나무는 오늘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사 위험이 있다는 전 목사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재수감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2시간 이상 설교를 하고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경북 상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뉴노멀 시대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컴패션은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서 비대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컴패션이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작은 교회의 현실 등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교회의 위기를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과 또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세미나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비대면 시대 속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 활용과 연구 등 목회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수평적이고 상호적인데 지금 기존의 이런 권위적인 종교문화하고는 약간 틀리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대 이렇게 걱정만 하지만 이 사람들 누가 대변해줘요? 이런 비대면 문화로 가는데 반드시 연령대를 내려야겠다. 이번 세미나에선 비대면 사회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인 역할도 주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온라인의 특성을 잘만 활용한다면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프라인 모임과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교회 성장을 이끈 외국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새로운 예배 형식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은 국내 목회 현장의 경험들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 최소 3배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지역과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노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나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컴패션은 코로나19 찾아온 비대면 중심 사회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의 양식과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예배 공동체의 본질과 영성을 지켜나가며 새로운 도전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컴패션의 온라인 목회자 세미나는 오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포럼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대전신학대 정원범 교수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의 소중함 못지않게 일상에서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도는 공공신학을 추구하는 길로 한국교회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디자인미술학부 학생들이 서울 서초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갤러리 카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품 전시 기회가 없었던 학생 작가들은 지역 카페에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 카페 내부에 감각적인 미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백석예술대 디자인미술학부 곽용희 학생의 모던 타임즈라는 작품입니다. 이 모던 타임즈 작품 외에도 이 카페에는 곽용희 학생의 작품 2점이 더 걸렸습니다. 서울 서초구청 가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청년 갤러리 카페 지원 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시입니다. 올해에는 곽용희 학생을 비롯한 백석예술대 디자인미술학부 학생 10명이 선정돼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카페를 문화공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이나 청년 작가의 작품을 거기에 카페에 이제 전시를 하고요. 또 판매도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제 지역 주민에게는 그런 문화공간이 생기는 거고 청년 예술가에게는 지역 주민에게 작품도 알리고 또 이런 공공의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또 생기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요. 지역 내 카페는 미술작품 전시 기회와 홍보 물품을 제공받고 지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청년 작가들은 작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기회와 활동 지원금을 얻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도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고 뒤에 작품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지원하기 전에는 작품만 일단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카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정식 작가가 된 기분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거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다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카페랑 작품이랑 어울려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감을 좀 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전시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번 기회가 굉장히 저는 큰 경험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는 있어요. 약간 네. 백석예대 디자인미술학부 학생들은 이 밖에도 지역에 있는 공사장 가림막 그림 사업과 임대아파트 벽화 작업 등 지역사회의 문화 장벽을 낮추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공모전에 적극 참여하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면은 다 학생들이 더 보람을 가지고 더 자기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독교 학교인 만큼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이 지역사회와 또 이웃과 함께 자기 전공을 발휘해서 이렇게 함께가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이번 백석예대 학생들의 갤러리 카페 작품 전시는 오는 9월까지 서초구 관내 카페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예배를 다음 달 2일 영락교회에서 드립니다. 예배에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회원, 교단 임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 장총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서 행사 개최에 대한 우려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2022년 9월에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고신총회 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회복과 전진을 주제로 70주년 기념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예장고신 7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고신총회의 비전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서 발간과 징계받은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특별 대사면 등이 부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교회 연합기관과 노회 등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의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층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독교연합기관이 입주해 있는 곳에도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물에는 교회 연합기관뿐만 아니라 교단 총회와 노회, 교단 총회 산하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회 산하 단체들의 경우 전국적인 조직이어서 우려가 더 큽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발생한 확진자 상당수가 교회발 환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방역 당국이 당부하고 있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폐쇄된 소규모 지하 공간에서 부흥회를 열었던 선교단체 관련 교회들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부흥회 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확진자들이 여러 교회를 돌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즉 사람의 입에서 나와 흩어지는 침을 통해 감염된다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밀착된 가운데 하는 집회는 자제할 때입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방심한 결과 수도권의 작은 교회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확진자를 보면 목사와 사모 또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주변의 건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지켜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름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년 같으면 수련회와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총회가 대규모 기도회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당국이 권하는 방역 지침을 충분히 지키면서 집회를 열 만한 여력이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단이 크건 작건, 교회가 크건 작건, 방심은 금물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